네, 안녕하세요. 클린캔입니다. 제가 앞에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렸던 게 있었는데, 최근에 뉴스에서 기사거리로 불법 개조총을 막는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비비탄총의 파워를 굉장히 높은 것처럼 해서 기사가 보도된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마 에어소프트를 스포츠를 즐기시는 모든 게이머분들, 유저분들이 그걸 보시면 다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한 나머지 제가 이런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해서 좀 카메라를 좀 켜게 됐고요. 일단 먼저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비비탄 총으로 실험을 해보니 우유팩 구멍이 뚫리고 와인잔은 산산 조각이 납니다. 사람이 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비비탄 총은 총알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탄속 제한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는데 문제는 이 장치가 견고하지 않아 바늘 소형 드라이버 등으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오게티가 있어요. 이 기사에서는 1m 거리에서 0.16줄 비빈타 총으로 우유팩을 맞췄다고 자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유팩 구멍이 뚫리고 바로 영상이 우유팩에 비비탄이 맞아서 구멍이 바로 뚫리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막이 바로 올라오는 거에는 뭐라고 올라오냐면, 본 영상은 파괴력을 보여주기 위해 3m 거리에서 촬영한 실험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굉장히 현혹되게 표현을 했죠. 앞에서는 0.14줄로 5m에서 우유팩을 쐈다고 해놓고 바로 이어지는 화면이 영상으로 그냥 우유팩이 비비탄을 맞아서 뚫어져서 거기에 우유가 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그맣게 3m 거리에서 0.49줄로 쏴서 한 실험이라고 나와요. 아주 조그맣게. 이거 저도 몇 번 보다가 우연하게 발견을 했고요. 그냥 에어소프트 스포츠를 모르시는 분이 보면 파워가 정말 세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상인 것 같아요. 왜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어서 그냥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그 0.14줄로 쏴서 마치 뚫려서 이렇게 우유가 새는 것처럼 장면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즐기는 에어소프트건이 정말 위험하다, 파괴력이 이 정도니까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게 교묘하게 좀 만든 영상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와인잔은 산산 조각이 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와인잔이 산산조각이 난다고 하면서 자막에는 0.45줄로 똑같이 3m 거리에서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테스트가 저기 이제 에어소프트를 하시는 게이머 및 유저분들은 당연히 황당해 하시죠. 와인잔, 왜 하고 많은 잔 중에 와인잔을 테스트를 했을까요? 와인잔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그 유리잔 중에서 제일 얇은 유리잔이에요. 깨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직접 해봤습니다. 테스트 영상 먼저 보실게요. 한 가지 테스트를 할 건데요. 저희는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탄속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장입니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외부에서는 더더욱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할 테스트는 저기 거리가 저 끝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45m 거리입니다. 50m가 좀 안 되는 거리이긴 한데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저 끝에다가는 제가 와인잔에다가 물을 담아놨습니다. 여기서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자, 영상을 잘 보셨나요? 50m 거리에서는 정말 거리도 멀고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게임을 하는 이 게임 탄속이라는 게 게임 할 수 있는 이 탄속을 맞춰서 한다는 게 50m 거리까지 제대로 날아가지도 않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 정도 거리 날아갈 때쯤이면 물론 가기는 가지만 거의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파워라고 굳이 말을 한다면 이미 그 비비탄이 30m를 넘어서면 굉장히 약하게 맞아도 사람이 직접 맞는다 하더라도 거의 느낌이 그냥 뭔가 맞았긴 맞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정도밖에 안 들어요. 실제로 영상 보셨다시피 안 깨집니다. 제 많이는 못 맞췄어요. 제 맞추기가 힘들어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몇 발을 계속 쐈는데도 지금 뭐 한 발 정도 뭐 라이플 한 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맞았긴 했는데 안 깨집니다. 네, 소리는 뭐 팅 소리가 약간 나기는 했어요. 근데 절대 안 깨집니다. 영상 이 뉴스에서도 실험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써 자막으로써 이렇게 내보내고 에어소프트 스포츠를 모르시는 분이 보면 그냥 믿게끔 만든 거예요. 너무 오버해서 뉴스거리를 그냥 강제적으로 파워가 세다라는 것만 강조해서 만든 뉴스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풍선 갖고 시험을 했죠. 자, 앞에 보이는 풍선을 이 3m의 거리에서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속은 게임에서 쓸 수 있는 탄속입니다. 그래서 0.4줄 뭐 이 부분은 좀 높아요. 그래서 이쪽 3m에서 풍선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터지네요. 그러면 제가 다르게 다시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을 좀 더 크게 불었어요. 크게 불었고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터지네. 자, 풍선 갖고 시험한 이유가 있어요. 0.45줄은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0.45줄이 나오는 뭐 에어소프트 건이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뭐 없어요. 그래서 뭐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3m 거리에서 풍선을 하나 불어서 맞춰봤어요. 근데 그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게임할 수 있는 탄속입니다. 0.45줄보다는 약간 이제 높은 일단 게임 탄속입니다. 근데 풍선이 안 터져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럼 이렇게 또 안 터지니까 얘기하시는 분 있겠죠. 풍선은 고무고 탄력성이 있으니까 안 터지는 게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이어서 풍선을 더 크게 불었어요. 똑같은 풍선을 더 크게 불어서 쐈는데 한 번에 터졌습니다. 왜 제가 그 풍선을 갖고 테스트를 했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풍선이 어느 정도 탄력이 있죠. 어느 정도 불었을 때는 절대 안 터집니다. 파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쓴 핸드건이. 근데 안 터져요. 물론 탄력이 있으니까 맞고 튕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풍선을, 똑같은 풍선을 더 불었어요. 탄력이 거의 없을 때까지 크게 불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쐈는데 한 번에 터졌죠. 핵심은 그거예요. 이 뉴스에서 유리잔을 놓고 테스트를 했을 때 여러 유리잔이 다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많은 유리잔 중에 와인잔을 했냐는 거죠. 제가 풍선한 것처럼 두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이게 파워가 세다라고 이게 뉴스에서 강조할 거면 흔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맥주잔, 소주잔, 일반 잔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해야 정말 파워가 정말 세다라는 걸 에어소프트 하시는 이런 유저분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걸 갖고 테스트를 해야지. 풍선을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굉장히 부풀게, 탄력성도 없을 만큼 부풀어서 한 번에 톡하도 터질 만큼 똑같습니다. 와인잔도 탄력이 없는 풍선하고 똑같아요. 정말 얇게 나온 이 유리잔, 와인잔을 갖고 테스트를 해서 파괴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캔이 다 아시겠지만 알루미늄으로 굉장히 얇게 나온 캔입니다. 모든 캔들이 대부분 얇아요. 이 뉴스에서 예전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도 다 이런 얇은 캔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거 젓가락이 있습니다. 이 캔을 제가 젓가락으로 정말 있는 것도 아니고 살짝 톡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그냥 찌그러지죠. 한번 더 할게요. 자, 보시면 구멍이 나 있죠. 이게 그만큼 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크게 안 줘도 뚫린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힘으로도 그냥 이게 찌그러져요. 누르면. 제가 괴력이 굉장히 센 건가요? 제게 무술의 달인인가요? 아니죠. 이거 정말 이렇게 뭐 쉽게 찌그러지고 쉽게 깨지는 이런 대상을 상대로 이런 비비탄을 파워가 높다라는 걸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걸 에어소프트를 하시는 분이 봤을 때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제대로 된 테스트를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테스트를 했다고 하면 아마 다들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여태까지 이런 소재로 담아서 뉴스에서 나왔던 건 다 그냥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뭐 에어소프트에 대한 뭐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억지로 그런
테스트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예전에 뉴스에 한참 또 이슈가 됐던 거, 쇠구슬을 넣고 발사를 한다, 이런 부분도 정말 말이 안 되죠. 에어소프트 하시는 분들은 쇠구슬 넣고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걸 마치 뉴스만 봤을 때는 쇠구슬을 넣고 파워를 높이고 게임을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구나,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게 너무 과장되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한 가지 말을 하죠. 악의적으로, 그냥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그 악의적이라는 마음을 어떻게 에어소프트에 딱 접목을 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이해를 안 돼요. 악의적인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는 어떤 한 대상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면 주위의 모든 게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에 딱 집중돼서 말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얘기이긴 하겠지만 다른 스포츠를 한번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야구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야구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이 특히 투수가 공을 던지면 160km의 속도까지 던질 수 있죠. 그 투수가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어떤 생물에 대한 피사체를 대상으로, 또 제구력도 좋잖아요. 머리를 맞추려고 머리를 맞추려고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 야구공은. 홈런을 잘 치는 타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누군가 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야구 방망이도 무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프로 선수가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스포츠를 하시는 게이머 유저분들이 성인 기준으로 절대 쇠구슬을 넣고 발사를 하지 않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비비탄을 쏘지 않습니다. 게임 때만 혹은 연습할 때만 사용을 해요. 자, 게임할 때는 당연히 사람과 사람을 대상으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사를 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규칙 안에서 건전하게 합니다. 그 외에 저희도 뭐 일반 사람이지만 에어소프트에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분에게는 절대 사용 안 하고요. 생명이 있는 생물체에게 절대 사용 안 합니다. 게임이나 연습할 때 빼곤 되려 이런 에어소프트를 만지지를 않아요. 자, 다시 야구로 돌아가서 아마추어 야구분들 혹은 일반인 분들이 더 멀리 치기 위해서 야구 배트를,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알루미늄 배트를 프로 야구 선수는 왜 사용을 못하나요? 다 규칙이 있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에어소프트도 이런 쇠구슬을 사용할 수 없어요. 어느 팀이든, 전국의 이 성인 기준 어느 팀이든 쇠구슬을 사용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에어소프트를 즐기는 70% 이상이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직장인이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쇠구슬 이런 걸 놓고 정말 위험한 걸 알면서까지 게임을 할까요?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를 푸는 계기로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위험성을, 가족을 제쳐두고 그 위험한 거 알면서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뉴스에서는 마치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자, 다시 야구 얘기로 들어갈게요. 실제로 야구공이나
야구 배트로 사건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폭력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죠. 자, 그렇게 돼 있으면 무기로 인정이 되겠죠.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에서는 무기로 언제든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면 무기로 될 수가 있으니 야구라는 스포츠를 없애야겠죠. 아니면 최소한의 야구공 자체를 고무공으로 하던지 야구 배트도 고무 재질이 들어간 탄력이 좋은 배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들으시면 아마 미친놈 아니냐고 할 겁니다. 저거. 굉장히 황당해 하실 거죠.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이런 에어소프트 유저분들이 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야구 얘기를 비교해드린 것처럼 똑같이 굉장히 황당해요. 이런 에어소프트 게임이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몇 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뭐 시작한 게 아니라 몇십 년이 계속 흘렀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난 적이 사람이 죽었다는 적이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진다고 하면, 그래서 위험성이 크다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정말 건전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여기서 뉴스에서 보면 최근에 뭐 사건 사고가 난 게 보통 학생들 아니면 청소년들 아니면 이 에어소프트 유저분들이 아닌 그냥 일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잘못한 건 그분들을 벌을 해야죠. 당연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왜 일반 이 유저분들까지 하나로 다 묶어서 제재를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구도 외부 일반인들이 잘못했으면 똑같이 한번 묶어서 같이 그런 스포츠까지 제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이런 에어소프트도 똑같이 분류를 좀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진 않겠죠. 특히 뭐 이걸 법적으로 관리를 하는 분들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말은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에어소프트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법안을 좀 정하기 위한 이제 관계자 부서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법안을 이제 만들어서 결정해달라는 부서의 책임자라고 제가 만약에 가정을 하면 저 같으면 어쨌든 결정이 내려는 시기가 오고 에어소프트를 하시는 그런 이제 개선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과 계속 협의를 중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면 이런 에어소프트에 참여를 해서 체험을 통해서 정말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혹은 정말 이 스포츠로서 충분히 가능한지 아닌지는 최소한의 본인의 판단 여부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좋다라는 말, 안 좋다라는 말만 듣고 결정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 말들과 본인의 생각을 좀 접목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체험을 해보라는 뜻은 그만큼 즐겁고 건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떠들어댄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한번 말을 해보고 싶어서 좀 했고요. 에어소프트를 사랑하는 모든 유저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